부채도 자산이라는 개 콧구멍 핥아먹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려댔던 수많은 가짜 부동산 전문가 유튜브 채널들 덕분에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10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일부 혹은 다수의 쓰레기 같은 언론사들의 행태를 볼 수 있었는데요.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영끌이 옳았다, 이지랄 하는 제목의 뉴스 기사를 뿌려대면서 빚내서 집안 사고 버티는 사람들을 바보, 겁쟁이, 거지 취급할 땐 언제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며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영끌의 역풍이라는 제목으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고 언론사 뉴스 기사가 진실을 말해준다 착각하는 뇌세포가 너무 맑아 1급수를 넘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투명한 호구형들 안 계시죠? 신문기사, 뉴스기사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영상을 통해 둘러보시게 될 곳은 경마장 가서 말꼬리 잡아 한몫 챙기려다가 빚쟁이들 찾아와 대출금 갚으라며 쌍코피 터졌던 오징어 게임 성기훈처럼 집값 거품 터질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거래량 다 뒤진 가짜 신고가 뉴스 기사 보고 전방에 힘찬 함성 5초간 지르며 장밋빛 미래 꿈꾸는 그곳 서울 지역번호를 쓰고 서울의 이름을 빌려 쓴 대공원과 놀이동산을 짓고 나니 마치 서울인 척 강남인 척 코스프레 기깔나게 하고 있는 그곳 영끌족의 모든 월급을 고스란히 빚 갚느라 은행에 갖다 바쳐도 살 수 없고 투잡, 쓰리잡 뛰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올라버린 그곳 한때 강남구와 서초구를 능가하는 집값을 자랑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확실하게 판교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과촌입니다. 일전에 판교 영상을 다룬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천 또한 둘러보고 가는 것이 당연지사. 수원에서 볼일을 보고 올라오는 길에 급하게 내비를 고쳐 찍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운치 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의왕 백운호수 마을을 지나고 나니 아직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지정타, 즉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흙먼지 휘날리며 제작진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지금의 과천시를 존재하게 만들었던 정부 제2종합청사가 정부 대전청사, 정부 세종청사가 지어지며 그 위상이 흔들리게 되면서 본부인에서 첩으로 신분 강등된 과천시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업무 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중심 상권이 낡고 허름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일자리마저 형편없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천에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이곳이 판교나 동탄처럼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리적 여건, 즉 교통 여건이 굉장히 구립니다. 1970년대 후반 과천에 정부 제2종합청사를 짓고 거기에 딸린 미니 신도시를 짓겠다 맘먹었을 때만 하더라도 서쪽으로는 관악산, 북쪽으로는 우면산, 동쪽으로는 청계산에 둘러싸여 있고 양재천이 중앙에 흐르는 기가 막힌 배산 임수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김신조 일당이 휴전선을 지나 북악산을 넘어 청와대 근처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 거기서 또 강과 산을 넘어야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사계절 변화하는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조용히 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실제로 강남 살던 부자들이 조용한 곳 찾아 이곳으로 내려오면서 과천은 강남구와 서초구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아파트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었고 2008년 리먼 사태 터지기 전 재건축한다 까불며 집값 거품 충만했던 시절에는 강남구 집값조차 뛰어넘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처럼 오래된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말입니다. 얘기가 옆으로 많이 새버렸는데요. 그래서 과천은
1994년 개통된 지하철 4호선 과천선 연장, 1992년 개통된 의왕과천 고속화도로를 거쳐야지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재작년부터는 안양 성남고속도로 북의왕 IC가 개통되면서 서울 서부권이나 인천은 물론 경부선 진출이 편해지긴 했습니다만 이름부터가 벌써 북의왕 IC로 지어졌으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땅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과천시 면적 자체가 좁아 터졌을 뿐더러 부동산 투기꾼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단어, 설렁탕을 사왔는데 먹지를 못하는 것처럼 땅이 있어도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린벨트 비율이 약 83%에 달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꾸역꾸역 용적률 지켜가며 아파트 세우고 업무시설까지 때려넣고 있는 과천시의 노력에는 진심을 담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병풍처럼 둘러쳐진 그린벨트로 인해 주변 지역과의 연담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안 끊기고 이어진 곳이 바로 아래 인덕원, 평촌인데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인한 지역 단절 문제는 예전 군포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살이를 해도 대감집에서 하라는 선조들의 지혜처럼 군포시와 달리 강남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덕분에 군포 집값의 4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역 확장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단점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도 딱히 상관이 없고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과천 주공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세대수 늘어나고 타지에서 몰려든 어중이 떠중이들이 스포츠카 타고 시끄럽게 요란 떨며 깝치고 돌아다니는 게 불만일 테니까요. 세 번째 문제는 가격입니다. 계획도시 조성과 함께 지어진 과천 주공아파트 단지 중에서 3단지였던 레미안 슈르를 비롯해 절반 이상은 이미 재건축에 성공했습니다. 작년 가을 4단지를 재건축하는 프레스티어 자이가 국평 분양가 22억이라는 현기증 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떴다방 가짜 전문가 유튜브 채널부터 언론사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26대 1의 경쟁률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만약 지금의 부동산 침체 국면으로 인해 과천 집값이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썩다리 녹물 주공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를 20억 넘게 매길 수 있을까요? 20억 넘는 분양가를 내고서라도 과천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며 청약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만은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6.25 시절 낙동강 방어선 구축하며 버티고 버티며 신고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 안 치면 안 믿으니까 정말 등기까지 쳐서 진짜처럼 보여준 다음 석 달 반년 지나 취소하는 일이 있더라도 버티고 버티다 보면 인천 상륙작전 펼치며 한반도를 공산화 위기에서 구한 메가더 장군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 금리를 낮추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춰 고점에 처물려 이미 경매 위기 직전에 놓인 영끌족을 구해줄 거라 믿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대출이 안 나오는데 금리를 낮추는 게 무슨 소용이냐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금리가 낮아지면 갚아야 될 이자가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서 집값이 오른다는 그 대답만 할 줄 아는 암세포 같은 존재들. 아직도 대한민국 집값은 우상향. 어쨌든 우상향이라 말하며 빤스런도 못하게 막아 공급 부족 유발하는 K빌런 K쓰레기들 싹 다 잡아다가 비오는 날 청테이프로 손발 칭칭 감아 양재천에 던져 청담대교 남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그날까지 이나망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